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3월 21일 영남민감 총파 연구회 정기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좀 뜻깊은 날일 수 있는데 뒤에 보시면 저희가 간식을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마시시고 오시다 보면 식사하실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항상 죄송한 마음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당분간 제가 식음료나 간식을 좀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CP 규정이 까다로워서 간단한 식음료 제공하는 것도 제가 이제 자율적으로 스포츠를 받기 위해서 규정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죄송한 말씀이니까 이따가 자회사에서 간단하게 좀 소개 말씀이 있으실 거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우선 시작하기 전에 동아 ST 자회사에서 오늘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앞에 나와서 잠깐 인사 말씀드리다가 간단한 계약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훈 팀장님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듣고 저희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 동아 ST 수성구하고 중구하고 동구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팀장 진수홍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남 초음파학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영남 초음파학회는 지점장님하고 같이 말씀 나눴고 김대원 회장님하고도 말씀 나눴는데 저희가 올 한 해 스케줄대로 관심이면 관심 포럼이 있다고 하면 포럼 형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 나서서 지원할 예정이니까요. 동아 ST가 많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좀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금 화면 연결됐는데 잘 안 돼요. 좀 느린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하면 웬만하면 담아 오셔야 돼요. 용량이 너무 많이 차가지고. 되겠는데. 중간 동안에 잠깐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남민감 초음파 연구회에서 밴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희 지금 정회원분들은 다 가입이 되어 있고요. 이 수요일날 참석하신 분들은 한 번이라도 참석하신 분들은 저 뒤에 방명록에다가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기술하게 되어 있는데 기록해 놓으시면 저희가 그 번호로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밴드 초대를 해드릴 테니까 모두들 부담없이 가입해 주시고요. 그래서 가입하시면 저희 그룹 안에서 여러 가지 전달 사항이라든가 자료 공유 같은 걸 같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으면 그런 기회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저희가 밴드 회원 수가 좀 더 늘어나면 앞으로 또 우리 밴드 회원 대상으로 자체 세미나를 좀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들 친구분이나 동료분들 선후배 중에서 초음파 공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밴드 회원 가입도 좀 공유해 주시고 오늘 저번 수요일 모임에 많이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로 하이소. 말로 하이소. 죄송합니다. 인터넷이 되게 바뀔 줄 알았는데 안 돼가지고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동아 ST에서 일달비를 발표하게 된 진용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브로셔 보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저 이달비는 다들 아시다시피 ARB 제재인데요. 사실 되게 늦게 나온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 이 이달비는 2011년도에 FDA 승인을 받고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는 활발하게 처방이 되고 있는 약품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달비는 현재 나와 있는 ARB 중에서 가장 강력한 AT1 소용제 결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효과 덕분에 24시간 동안 보다 안정적이고 그리고 강력한 혈압 강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워시아 후에서도 다른 타 ARB와 비교해서도 가장 높은 결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비교 임상으로 올메살탄과 발사르탄 320mg 그리고 올메살탄 40mg 이렇게 비교 임상을 진행하였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320mg과 40mg은 고용량으로 잘 사용되지 않는 용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높은 용량과 비교한 이유는 아지살탄의 높은 혈압 강화 효과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결과 역시 저희 자신감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보시면 가장 낮게 혈압 강화가 유지되는 볼 수 있었고 또 보시면 24시간 동안 그 혈압 강화 효과가 가장 길게 유지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참고로 저희 아지살탄은 ARB 중에서 가장 높은 TP 레시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1에 가까운 그런 수치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그 혈압 변동 폭이 심한 환자분들에게 처방을 해준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혈압 조절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뒤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사르탄 320mg 또 24시간 혈압 효과가 가장 좋다고 나와 있고요.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은 저희 이제 아지살탄의 또 강력한 무기인 게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당뇨 일반 그룹 그리고 당뇨 전 단계 그리고 제2형 당뇨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임상 시험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그룹 모두에서 가장 높은 혈압 강화 효과를 보여주었고요. 특히 당뇨 전 단계에서는 아지살탄 80mg이 가장 높은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또 이렇게 혈압 강화가 높으면은 안전성에 대한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타 ARB 성분과 비교해서 그렇게 큰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없었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ARB라는 성분 자체가 그렇게 안전성으로는 걱정하실 필요 없는 약물이라는 것을 충분히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발표는 저희가 준비가 잘 안 됐을 정도로 마치겠고요. 저희 다음 발표 때는 좀 더 착실하게 준비해가지고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3주 동안에 있었던 보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한 보고 사항이 없으면 김혜스 김혜스는 저하고 김창수 선생님이 같이 갔다 왔고요. 김창수 선생님이 하복부 질환이랑 강의를 했습니다. 저는 현조원 잠깐 도와주고 왔고 KMS에서 이제 한 방을 하나 따로 할당을 받아서 이번에 대한임상초음파학회 교육센터가 1주년이 됐습니다. 개소한 지가. 그래서 그 기념으로 세미나를 개최했고 약 100여 분이 참석을 했고 상복부, 하복부에서 강의가 2개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 나눠서 진행하고 왔습니다. 4월달 보험급여에 맞지. 아시는데 잠깐만. 예, 4월달 보험급. 이번 내일 모레도 모임이 있기 때문에 네. 금요일 날도 다른 중요한 모임이 서울에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현재까지 일요일 날 세미나에 말씀 언급이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4월 1일부터 이제 상복부에 대해서는 초음파 급여화가 되는 건 아시고 계신데 이제 인디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증상이 없는 사람한테 해서는 안 되고 일단 환자가 상복부 통증이 있거나 우상복부 통증, 좌상복부 통증, 하여튼 상복부에 통증이 있거나 이렉티를 했는데 환갈이 있다든가 아니면 모티피티가 높다든가 이런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열이 난다든가 통증이 있다든가 이런 어떤 증상이 있는 사람들한테서 할 때 그 사유를 달고 이런 사유가 있어서 증상을 한다는 걸 사유를 달고
초음파를 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이고요. 초음파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일반으로 하는 일반 초음파 있고 정밀 초음파가 있습니다. 삼국 중에서 일반은 방금처럼 그런 경우, 정밀 초음파는 인디케이션이 어떠냐면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40세 이상 여러분들 진료 보시다 보면 40세 이상 되는 B형 간염 또는 C형 간염 환자, 그다음에 간 경변 환자 나이에 상관없이, 그다음에는 간암이나 암이 있는데 간으로 전이된 소견이 의심되는 환자. 네 번째가 간 이식 전후에 경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그거는 뭐 개인 병원에서 잘 아무 없을 거고, 보통 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도는 개인 병원에서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밀 상국 초음파가 되는데 수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거는 의원 수가로 따져서 14만 2천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은 95,200원인 거거든요. 95,000원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일반 정밀 초음파 외에 나머지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단순 초음파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기존에 병 있는 사람들 중에 팔로우 하는 거예요. GB 폴립이 그 전에 있었는데 폴립 크기를 이제 팔로우하는 사이즈를 비교하는 겁니다. 스플레노메갈리가 있었는데 스플레의 사이즈를 비교하는 거고, 다른 거는 볼 필요 없고 부위만 이제 한 부위만 원포인트로 보는 걸 얘기하는데, 이제 원포인트로 보는 그걸 기본 단순 초음파라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보험 수가가 24,000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보통 예비급여라고 들어보셨는데, 그 단순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되긴 되는데 환자 부담이 80% 되게 됐습니다. 80%. 하지만 80%는 24,000원에 80% 해봐야 환자 부담이 2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차이는 없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기본 일반 초음파를 나중에 이제 일반 초음파를 했는데 그 환자가 증상이 변화가 없고 한데 그냥 팔로우 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예비급여라고 해서 80% 정도 본인 부담을 하는 걸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 병원에서는 그런 경우가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반하고 정밀 초음파, 그 다음에 단순 초음파하고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대학병원에서 예를 들면 어사이티스 있는데 파라를 했잖아요. 파라 했는데 뭐 며칠 뒤에 다시 팔로우 할 때 좀 어느 정도 어사이티 좋아졌는지, 어사이티스 양을 이제 계측할 때 하는 그런 팔로우 초음파는 예비급여라고 해서 보통 단순 초음파 내지는 제한 초음파라고 해서 그때는 80% 본인부담 그렇게 돼 있는 걸로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 급여화 되면서 조금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표준 검사 서식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비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일반 초음파나 정밀 초음파, 복부 초음파에서 하고 나면 반드시 그 표준 서식지가 판독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 판독지를 여러분들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지금 임상 초음파학회에서 지금 학술위원회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서식이 나오면 여러분들 배포가 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기본적으로 기술해야 되는 그 사항이 있습니다. 기술하시고, 그다음에 영상은 여러분 팍스에서 일반적으로는 뭐 팍스에서 저장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 사진을 출력해서 따로 보관을 해도 되는데, 팍스 쓰시는 분들은 팍스에 저장을 하면 뭐 아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아마 얘기가 있을 것 같고, 일반은 12장, 정밀간 복부 초음파는 14장 사진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다 보면 윈도우가 안 좋거나 잘 안 보이는 분들은 이제 12장, 14장을 다 안 찍어도 무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거기다가 찍어서 내가 10장만 찍어도 나머지 2장은 뭐 일요일에서 잘 안 보여서 못 찍었다 기술하면 현재 뭐 이렇게 삭감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그렇게 되어 있고, 한 6개월까지는 현재대로 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6개월 뒤에 복지부에서 판단해서 생각했던 보다 이 청구 건수가 너무 많아지면 약간 수정을 요구하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그 지금 또 한 가지는 방사선사 협회에서 지금 사실은 이제 다시 얘기를 목소리를 높여서 민원을 넣어가지고 지금 오늘 이번 주 금요일인가 아마 다시 회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모든 초음파는
의사가 직접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실제로 소노그래퍼가 하는 병원이 꽤 있거든요. 서울에 특히 검진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병원에서는 사실 소노그래퍼를 해서 보험으로 적용을 받기 어렵게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방사선협회에서 그걸 이제 자기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이것 때문에 좀 청원을 넣고 그렇게 돼 있는데 아직 그거는 결정이 안 되고요. 현재까지는 의사만이 할 수 있다. 하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만일에 이제 그 CBC를 했는데 혈소판이 떨어져가지고 네. 그다음 스플레노메갈리나 혹시 이런 게 있는지 알아보려 하면은 그게 업으로 들어가는지 뭐 로우로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게 수가는 또 보통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그 간단하게 하고. 스플린은 상부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상복부 총파에 들어가는 것은 간, 담낭, 담도, 췌장, 비장부 네 가지가 들어가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제 수가는 뭐 정밀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뭐로 들어가는지 그런 거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것 같은. 제가 봐서는 선생님께서 만약에 그 비장만 본다 그런 경우는 사실 경우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아니 혈소판이 떨어져 이제 있는데 예, 혈소판이 떨어진 경우에 이제 비장을 보고 싶은데 시로시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리버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되지. 그걸 스플린만 본다고는 얘기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수학과니까 수학과 애들은 한 번씩 보면은 이제 어떻게 생기고 이런 애들이 한 번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를 해보면 예. 그 혈소판이 보통 한 뭐 3만, 4만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한 번씩 있습니다. 예. 이렇게 좀 어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선생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예. 그런 경우는 이제 스플린만 뭐 단독으로 10만짜리 보는 그걸로 했는지 아니면 아닙니다. 2만짜리 그걸로 했는지. 아닙니다. 그건 단순 총파로 24,200원 그걸로 해야 됩니다. 아, 그거 밑으로 내려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밑이 아니고 상부죠. 상복부 중에서 상부에서 그러면 상복부 싼 중에서 걸로 일반 이제 총파 정밀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 아까 단순 총파. 그럼 단순 단순으로 총파라는 들어간다, 이 것은 말입니다. 한 부분만 원 포인트로 보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원 포인트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단순 총파. 그럼 그게 80%뭐한그 예, 그렇지. 단순 총파는 그 보험 전체 급여가가 24,000원 정도 되고 단순 총파는 보통 예비 급여로 되어 있어서 80% 부담을 되어 있습니다. 아, 보호자가 80% 부담하고 나머지 그렇죠. 20%는 보험회사가 이런 식으로. 근데 예비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이번 주 금요일 날 지나고 나면 좀 더 다시 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 내과 영역에서는 사실은 환자가 초진 환자인데 한 원 포인트만 보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뭐 소아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봐서 일반으로 환자가 증상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예를 들면 환자가 페이블릿이 났다든가 환자 임상 증상이 있으면 제 생각에는 충분히 보험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복부로 일반 총파 상복부로 가능하게 일반 총파 상복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신에 그거는 늘 12장 사진을 반드시 남겨야 됩니다. 저번에 그 선생님 보여주신 것처럼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네 가지 장기 이외에 그 뭐 스토막이라든가 이런 거 네. 저번에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거기는 상부 초파로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들어가지 않고 이제 그건 사실은 그렇게 많이 또 활용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위나 소장, 대장 이런 거 다 지금 현재 볼 수는 있지만 현재는 그 네 가지 장기가 상복부 총파로 되어 있고 올 하반기에는 충수 총파가 하복부 총파도 보험이 다 되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충수 따로 되어 있고 그다음 대장, 소장 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대장, 소장, 직장, 그다음에 TRUS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다를 거고 위는 따로 뭐 하는 건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간 수치 높은 게 일반 총파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간 수치가 뭐 OTPT도 있고 뭐 비리루빈도 있는데 그 약간 올라가는 경우는 우리가 흔히 보잖아요, 그죠? 네. 많은 환자가 올라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러면 다 그게 일반 총파 인디케이션. 제가 선생님 그 기준에는 딱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예시를 이렇게 몇 가지 저희가 이제 본문을 받아낸 거 보면 간 기능 수치가 이상이 있거나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 이 기준도 없습니다. 간 기능 수치가 이상이 있거나 황달이 있거나 뭐 이럴 때 예를 들면 GB 폴립이 있었다든가 뭐 하여튼 이런 어떤 변변이 있을 때는 총파로 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이상 되면 된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일반 환자가 무증상으로 이렇게 스크리닝하기 위해서 왔는 경우에는 그건 당연히 안 될 거고요. 근데 검사를 했는데 OTPT가 조금이라도 정상보다 증가돼 있고 그 외에 다른 알코올릭 히스토리 있다든가 헤파타이티스 아니라도 어떤 이런 게 있다면 제 생각에는 그런 어떤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인정해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여러분들 메모란에다가 충분하게 사유를 기입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이고 뭐 너무 부풀려 적을 필요는 없겠지만 환자가 통증이 있고 뭐 우상복 통증이 있다든가 열이 난다든가 아니면 검사를 했는데 뭐 수치가 높다든가 뭐 이런 사유가 있어서 검사를 했고 속에는 어떻다는 걸 충분한 기술을 잘 하시면은 초창기에는 웬만하면 다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GB 폴립은 그게 그러면 단순 초음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일반 초음파를 넣어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좀 단순 초음파라는 것은 전체를 다 보는 것이 아니고 한 장기의 한 부분만 보는 걸 단순 초음파로 하기 때문에 GB 폴립이 예전에 1년 전에 이 환자가 있었는데 뭐 그때 비급여를 했더라도 있었는데 이번에 GB 폴립의 사이즈를 변화를 보기 위해서 한다고 당연히 단순 초음파가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외래에서 굳이 그렇게 해서 단순 초음파로 24,000을 청구할 필요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그런 경우에는 만약 다른 증상이 없이 그냥 GB 폴립만 보는 경우는 아마 청구는 그렇게 해야 될 가능성이 단순으로 해야 될 가능성이 많고 만약에 다른 사유가 있다면 이제 같이 보면서 GB 폴립도 같이 보는 쪽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기준 아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장기만 보기 위해서 만약에 한다면 인디케이션이 그렇다면 단순 초음파로 해야 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뭐 지금 얘기 들은 걸 전달해 주는 거라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이 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참고해서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제 생각에는요 이제 지금 복지부에서 예산이 2,400억이라고 그러죠. 2,400억이 지금 예산이 돼 있는데 이번 상복부 전파 급여와 아마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청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복지부에서 계산을 잘못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전에 이제 지금도 현재는 4대 중증 질환 환자들은 다 보험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많이 청구를 하고 있는데 4대 중증 질환 환자들 이제 그 환자를 대상으로 우리가 시범 사업을 했었어요. 사실 몇 년 전에 했는데 그때 복지부에서 그 시범 사업을 할 때 병원가에서 어느 정도 1년에 어느 정도 몇 건 정도가 청구된다는 걸 자기들이 이제 보고 이걸 판단해 가지고 이제 이번에 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저도 그랬지만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4대 중증 질환 환자한테서 뭐 초음파가 보험이 된다는 걸 잘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시고 알고 있어도 삭감될까 싶어서 청구 안 한 분도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는 굉장히 언더에스티메이트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적게 청구를 했다는 거죠. 복지부에서는 이걸 실제로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풀로 보험을 해도 실제로 청구 건수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잘못 오인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보시면 알지만 많은 건 청구 다 가능하거든요. 환자 증상이 있다면. 그리고 뭐 이렇게 좀 환자가 증상이 애매하다면 환자한테 기술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한국부터 있어서 했다고 얘기해버리면 사실 뭐라고 말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청구 건수가 굉장히 많아질 가능성이 많아서 좀 혼란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서두가 좀 길었는데 죄송하고요.